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A 내용입니다. 근데 이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서 봤던, 유치원 문제에서 봤던 내용도 꽤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 넘어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용이죠. 이 교육과정 내용이 물론 지금 15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어떤 내용 정도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 문제 또한 출제고 나서 조금 더 말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2번 문제 보시면 지체장애와 전시체를 지닌 중복장애 학생이 나와 있죠. 자, 문항 1번에 보시면 현우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 중 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교육 목표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찾아 번호를 쓰고 그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내용이 뭐냐면 얘예요. 우선으로 적용해야 된다. 근데 이거 빼고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현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단순 모방, 지시 따르기, 상징 이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훈련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1번의 박스 내용을 보면 1. 교사 모델링을 통해 스스로 턱을 조절해서 씹을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죠. 근데 단순 모방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 보통 이렇게 신체적으로 뭔가를 잘 못할 때는 모델링보다는 뭘 한다고? 네, 촉진을 해주죠. 신체적 촉진. 그래서 지금 1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외부 환경 및 대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알다시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자세 유지, 움직임, 이동도 곤란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한 우연학습 기회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외부 환경 및 대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노래, 악기 등의 음악이나 소리를 통한 청각적 자극을 제공해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선 적용해야 될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3번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선 적용한 내용을 빼버리면 얘도 맞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냐면 2번은 확실하고 3번 또는 4번 둘 중에 하나가 틀리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칩톡, 테크톡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교재 특수교육 공학 파트에 본다고 하면 쟤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첨단공학과 관련해서.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상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상징이 칩톡과 테크톡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상징을 눌러야 여기 나와 있는 음성 출력 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상징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AAC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4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3번 또는 4번이 정답이라고 논쟁이 많은 내용인데 일단 우선 내용을 빼버리면 지금 얘기했던 학생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틀린 내용은 1번과 4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선에 들어가면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얘를 빼고 지금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게 여러 가지 논쟁이 된다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는 문제다. 자, 그리고 문항 2번 다음에 기획에 대해 특수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1과 2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야 되는데 자, 기획 요로 계통의 감염으로 인해 소변에서 유해한 세균이 검출되며 변효통, 요의절벽, 발열, 구토, 설사, 체중 증가 부진,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즉 요로감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요로감염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뇌성마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분 척추 등과 관련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마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감염 부위의 청결을 유지시키고 충분한 영양소 또는 수분을 섭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흡입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 다 나와요. 즉 흡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폐로 들어간다는 뜻을 흡입이라고 하는데 이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먹었던 내용이 위를 거쳐가지고 넘쳐흘러서 폐로 들어가는 방법.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위도 역류고요. 아니면 이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 다 관련한 중재 방법이 언급돼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같은 경우 최근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위트 역류라고 정동섭 책에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트 역류와 관련된 내용이 총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먹이는 자세.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반쯤 누운 자세가 되겠죠. 기댄 자세에서 45분이나 1시간 동안 있는 거. 그리고 음식을 먹이는 시간대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자주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 형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시간대를 여기 씁시다. 조금씩 자주. 그리고 음식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걸쭉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동섭 책에 나와 있는 위도 역류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박은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흡입과 관련된 2가지 내용이 다 혼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약물 복용,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4가지를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틀렸죠. 누워서. 그리고 조금씩 자주 나와 있죠. 그리고 고형식 음식이 아니라 걸쭉한 음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약물 복용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정동섭 선생님 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그리고 3번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박은혜 선생님 책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위트 역류와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요,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봤던 내용이죠. 넘어갈 거고요. 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번을 볼 텐데, 자, 이 5번 같은 경우에도 문항 1번에 보시면 이제 장특법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획과 관련된 법령이다. 1과 2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7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받은 1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2. 교훈연수원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1에 들어갈 내용은 일반 학교의 장이 될 거고 2에 들어갈 내용은 학습보조기기의 지원이 될 겁니다. 왜 이 문제를 냈냐면요. 지금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는 전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번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급 학교의 장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반 학교의 장이라서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학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내용인데 이 내용 또한 공통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열심히 봐야 될 건 문항 3번 내용입니다. 이 문항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요즘 스타일 문제죠. 자, 가와 나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인쇄 자료 읽기용 보정화 기기와 컴퓨터 활용 보정화 기기를 보기에서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고 학생과 보정화 기기의 특성에 기초해서 선정한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영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지금 상지의 불수의 운동형이 있고 그리고 학습 매체 평가 결과 묵자를 주요 학습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원 내용을 보니까 인쇄 자료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보정화 기기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할 때 키보드를 활용하나 오타가 많아 보조화 기기를 제공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건 인쇄 자료 읽기용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로 특성을 본다고 하면 지금 왼쪽이 0.1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시력이고 그래서 학습수단을 문자로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관련해서 저시력과 관련된 기기를 찾아야 되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 맨과 관련된 기기는 제거하면 되겠죠. 일단 청각적인 내용 제거 그리고 촉각적 내용 제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좋은 명료도가 낮기 때문에 음성인식장치 의미가 없을 거고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상지 불수용과 관련된 그리고 묵자를 주요 학습을 하는데 0.1이기 때문에 읽기일 때는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스탠드 확대경을 사용하면 좋겠죠. 스탠드 확대경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라는 표현이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왜? 상지 불수용이 있기 때문에 초점거리를 맞추기 어려운 이 영재한테 스탠드 확대경을 사용하며 초점거리를 따로 구할 수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키보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즉 키보드를 대체하는 거는 곤란하고 그리고 키보드 말고 쓰는 건 또 곤란하겠죠. 이렇게 봤을 때 마우스 대체용으로 보이는 여기 나와 있는 조이스틱 그리고 트랙볼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이 입체 복사기 같은 경우도 아까 청각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남아있는 건 키가드가 됩니다. 왜? 키보드를 활용하는데 이렇게 오타가 많을 때 쓸데없는 키를 누르지 않게 되는 즉 입력의 효율성이 높이게 되는 키가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되는지보다는 왜 안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알았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점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시각장애 관련된 내용. 자, 1번 가의 기획의 일부이고 나는 카드 번호 1의 기준 점용에 따라 카드 A를 만든 이유이다. 나의 A에 들어가 말을 쓰고 카드 번호 2의 카드 A와 B 묵자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점자를 지도하는 방법을 이걸 소위 말해서 문제로 이렇게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자 카드를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A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 알다시피 이거 원래라면 0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한글 같은 경우에는 뭐 형, 향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경우는 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경이 얘가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카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의 카드 A 얘와 얘를 써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 A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리고 카드 B에 들어갈 같은 경우에는 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침자로 이렇게 쓰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관련 내용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자 카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자, 방향 및 위치 개념 형성에 대한 지도가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향 및 위치 개념 형성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할 때 더불어서 뭘 사용하면 좋냐면 니은과 디귿이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점자도모 단말기는 읽고 쓸 때 점형이 같아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 혼란을 덜 느끼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향 및 위치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종이에 점자를 쓰면서 바로 읽을 수 있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 점자들에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요. 종이 위에 쓸 수 있다는 게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와 관련된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 점자 정보 단말기 관련해서는 키워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점자 타자기 그리고 무지 점자. 점자 타자기는 종이 위에 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무지 점자는 종이 없이 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예전에는 점자 타자기와 무지 점자가 다 다른 개념이었지만 요즘에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점자 타자기가 되고 그리고 3번 디귿에 대한 설명 중 1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점자 정보 단말기는 6개의 키와 스페이스바로 구성된 점자 컴퓨터 기계로 휴대할 수 있으며 음성이나 1을 지원한다. 1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점자 R 크기의 핀이 표면에 올라오는 점자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무지점자 그리고 점자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두 개 따라 썼지만 요즘에는 묶어가지고 이거를 점자 정보 단말기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 개념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엄청 많이 이태원 삼층에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자 패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7번과 8번은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교육과정 B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교육과정 B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1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 기획에서 진호가 보인 오류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쓰라고 나오죠. 기획, 연못에 오리 4마리와 거의 3마리가 있습니다. 오리 2마리가 연못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리가 모두 몇 마리인지 알아보세요 했는데 답이 9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9가 나온 거는 이렇게 4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된 거죠. 정작 물어본 거는 오리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원래라면 6이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9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를 분석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분석한 대로 쓰신다고 하면 문장으로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류 유형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명칭을 외우기보다는 이러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을 보시면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CSA 순서에 따라 지도할 때 니은 답으로 주는 교수활동 특징을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CSA 순서를 생각해서 오리와 거리 모형을 가지고 함께 풀을 했더니 수식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리와 거의 모형을 가지고 함께 풀을 했더니 수식을 만들었다. 모형을 가지고, 모형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물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해야 될 건 반구체물입니다. 보통 반구체물 같은 경우는 수직성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반구체물 수직성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반구체물로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반구체물을 얘기하죠. 기본적으로는 수직선이 가장 큰 예입니다. 자, 그리고 3. 다음은 디귿의 한 유형이다. 그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안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 표상과 관련된 시간적 표상 교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유형이 말이죠. 자, 노란 장미가 6송이 있습니다. 빨간 장미는 노란 장미보다 3송이가 더 많습니다. 빨간 장미는 몇 송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를 어떻게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쓰는 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형과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문항 4번은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내용도 나왔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이 2번 같은 경우에도 초과정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였고요. 다음 우리는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항 1번과 2번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 문항 3번을 봐야 되는데 이 문항 3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디귿에서 활용한 의사소통 전략. 이 의사소통 전략이 뭔지를 써야 되는데 딱 보면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교사는 축구공을 진수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진열대에 올려놓고 진수는 그곳을 목걸이를 바라본다. 이거 보는 순간 이게 MT, EMT라고 바로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만약에 MT, EMT라고 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 내용들이 언급이 됐어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연적인 상황에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이용해서 기능적인 지도를 한다는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MT, EMT 내용 중에서도 여기 첫 번째는 환경 조성 전략이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을 본다고 하면 공동 주입중에 나와 있죠. 그리고 축구공 갖고 싶어 다시 손을 끈다. 그래, 이거 축구공이야. 축구공 줄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축구공 갖고 싶어 라고 하니까 축구공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죠.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학생이 따라하니까 바로 교정적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보통 메시지 확인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델링으로 봐야 될지 뭐 이거를 EMT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략의 장점 때문에 얘는 MT, EMT 하위 유형 중 하나인 우영교수 또는 자연여 중재 하나인 우영교수, 우발교수라고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늘 얘기하지만 우영교수가 이 MT, EMT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환경에서 학생의 의사소통 의도를 이끌어내는 게 우영교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르치는 게 우영교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조성 전략이 먼저 나오면 MT, EMT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우영교수를 쓰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요. 만약에 하위 유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유형이 나오는 거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그리고 접근 방법을 좀 이 문제 통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만약에 이게 MT, EMT로 물어봤다고 하면 저기는 장점 안 물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모델링으로 답을 생각한다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환경조성 전략은 언급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영교수가 되고 이 우영교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장점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뭐 일반화 이런 내용들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왜 또 우영교수가 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영교수가 된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번부터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 그리고 8번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7번에 2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에 2번 내용을 보시면 문항 2번에 가를 고려해서 니은과 같이 지도하는 이유를 보시는데 자, 니은에 보시면 접는 선을 긋거나 미리 접은 자국을 내준다. 학생이 종이 접기에 각 단계를 완성하면 칭찬한다. 학생의 수행 정도에 따라 과제를 수정하거나 재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학생 특성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특성 중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있잖아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때는 지금 니은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이렇게 주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강화를 주겠죠. 그러면 학생이 조금 더 과제를 도전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2번 내용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초등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이 초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중에서 어떤 거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되냐면 방금 봤던 이거 1번 문제 그리고 이 3번 문제 정도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